강경화, 김상조. 네. 지금 나온 문제가 뭐 있나요? 강경화는 일단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하는데 이제 거짓말 논란이 나오는 거죠. 아, 위장전입 거짓말.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의 문제는 이제 지나갔고 예. 이제는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것 같아요. 저는. 친구 집이라고 친척 집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에 나와서 예. 나 사실은 우리 딸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예. 내 모교인 위화여고에 보내고 싶다. 그래 애가 적응하지 않겠니? 그래서 아하. 내가 나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당시 교장 선생님이 내가 부탁을 해서 위장전입 했어. 나 잘못했는데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줘. 예. 앞으로 일 잘할게라고 하면요. 한국 사회 정서상 그거를 비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더군다나 관례 아닌 관례로 교육 목적 위장전입에서 좀 이렇게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도 빡 몰아하기는 애매하다고요. 근데 또 친척 집인데요? 그랬다가 알고 봤더니 나 몰랐는데 남편이 그랬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때 위장전입 나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걸로 이제 굉장히 비난을 많이 그때 받았거든요. 또 위장전입이 셌었잖아요. 부동산 투기니까. 부동산 투기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랬어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무슨 나 누군 사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거의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거기 이화여고의 관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거기 전세권자는 이화여고의 전 교장 얘기였다고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얘기가 이제 복잡하게 섞이기 시작을 왜 하네. 심플하게 해명하고 그냥 잘못했다 하지고 자꾸 거짓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버린다고 봐요. 전 90% 확률로 버린다에 한 표. 그래요? 네. 저는 왜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거는 몇 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 초기, 뭘 달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몇 명을 예. 이제 낙마를 시켰다고요. 총리 아니고 장관 후보자도.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도 몇 명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다라는 것도 아마 본인도 짐작을 했어요. 다 되면 좋지만. 예. 근데 지금 강경화, 김상조 같이 나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상조 후보자가 전 더 크다고 봐요. 근데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예. 왜? 버리면 공정경제나 본인의 경제력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경제 정책이죠. 그럼 버릴 수 없고 그건 누가 버리겠어요? 예. 어차피 현 정부의 외교는 문정인 특보 중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만일의 경우 저는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지지난 시간서부터 전 의원은 예. KBS 있을 때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외교가에서 자기가 일본에 그 KBS 기자로 나가 있었으니까 예. 외교가에서 특히 한일 관계에서 강경화 이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것 자체만도 한일 외교 문제에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극한 찬양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본인이 지금 당장 그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화부를 지켜야 된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바로 아직 외교부의 내정자 상태지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엔 3대 사무총장이 다 탐냈던 분이다. 그렇죠. 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도도 나오고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예. 마치 그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화 내정자가 연락을 취해서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하. 벌써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해낼 만한 분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강경화 내정자가 거짓말한 사실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었을 때 본인은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남편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친척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외 나갔을 때 남편이 해외 친척집이라고 나갔을 때. 얘기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또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그게 친척집인지 지인 집인지까지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세요. 누구는. 예. 그런데 그 위장전입 사안 자체가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으니까 그게 누구 집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아하. 전입신고는요. 그냥 가서 본인이 동사무소 당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줘요. 그냥 주소만 있으면 받아줘요.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위장전입이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 편지가 우리 집으로 오네요. 내가 허락도 안 해줬네. 이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한 분 있는 분이 17년 동안 있었어요. 누군지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가가지고 나 담보 설정할래요. 그랬더니까 당신 집에 2사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온단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당사자인 그 행정부에서조차도 걸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 네. 청와대에서 검증 과정에서 나왔다. 예. 근데 사실 위장전입이 그 전 이 전 정권의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양절 변호사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죄질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죄질이 다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 저도 강경화 분열이 생기나요? 유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뭐 장상 같은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그거 친척집인데요라고 청와대 발표했으면 강경화 유경부 장관 후보자가 알았으면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거 남편이 잘못 대답한 겁니다라고 예.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죠. 아하. 이쪽에서 밝혀내니까 그때 나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 학교법인하고 뭐가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위장전입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법인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말을 하면서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예. 야당도 뭐 국민의당조차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다운계약서 그 본인의 집 그 살 때 팔 때 다운계약서 썼던 의혹 이제 그게 뭐 세금 탈루 관련된 예. 부분이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미지상 안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 그게 부인 다운 계약서가 불법화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안 됐을 때죠. 아, 한참 전이죠. 한참. 근데 전에. 어쨌건 이제 그게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인이 공립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들어가는데 예. 기준 미달 점수와 토익 그다음에 점수. 네, 토익 점수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원 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학원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가 그 학교에서 예.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아하. 본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자격을 낮췄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 교수였으니까 뭐 외압을 행사할 만한 지위는 아니었으니 전 이 부분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금 어쨌건 예.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 지금 이 둘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야당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청문 보고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죠. 여기는 본회의 표결 필요 없으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빼느냐 예. 가지고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될 상황이 아닐까 근데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역 의원들이 나오셨을 때 자유한국당의 정모원이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그전에는 다운 계약서가 부동산하고 부동산에서 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화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정 의원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기억에는 다운 계약서가 불법화되기 이전 거는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워낙 부동산에서 뭐 왜냐면 그렇죠. 사는 사람도 내가 이럴 때 팔면 사는 사람도 나 이 다음에 세금 좀 줄게 내야 되니까 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양자가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니까 불법화된 이유가 또 문제 아니냐. 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예. 지금 이 동네 근처긴 한데 99년도인데도 1억 9천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줄인 1억 7천이었나? 줄였다고 해도 거기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저도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시점에서 뭐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뭐 수시로 했어요? 예?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하진 않았죠. 딱 한 번 있었는데. 뻔이구만.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강경화 내정자 같은 한 번 경우는 했어요?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데 몇 집 번 했어요? 딱 한 번 샀어요. 한 번 샀어요? 사서 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높여지는 겁니까? 뭔가 튕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목소리가 커진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강경화 내정자는 딱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학교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특수한 것이 있느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예요, 것들 따질 때 이런 거죠. 학교 법인과의 관계. 피해 이게 뭐 비리냐 아닌가를 따질 때 피해 본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딸을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핑계를 아하. 나갔느냐. 그리고 뭐 비난 가능성 같은 것이 얼마나 크느냐. 예.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위장전입 문제 나왔을 때 왜 말을 안 했냐면 그분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해외를 출장 가는데 뭐 편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할지를 안 만들어준 법의 미비가 문제인 거지 그분을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거짓말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 네. 청와대에서 검증 과정에서 나왔다. 예. 근데 사실 위장전입이 그 전 이 전 정권의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양절 변호사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죄질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죄질이 다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 저도
강경화 분열이 생기나요? 유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뭐 장상 같은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그거 친척집인데요라고 청와대 발표했으면 강경화 유교부 장관 후보자가 알았으면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거 남편이 잘못 대답한 겁니다라고 예.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죠. 아하. 이쪽에서 밝혀내니까 그때 나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 학교법인하고 뭐가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위장전입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법인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말을 하면서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예. 야당도 뭐 국민의당조차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다운계약서 그 본인의 집 그 살 때 팔 때 다운계약서 썼던 의혹 이제 그게 뭐 세금 탈루 관련된 예. 부분이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미지상 안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 그게 부인 다운 계약서가 불법화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안 됐을 때죠. 아, 한참 전이죠. 한참. 근데 전에. 어쨌건 이제 그게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인이 공립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들어가는데 예. 기준 미달 점수와 토익 그다음에 점수. 네, 토익 점수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원 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학원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가 그 학교에서 예.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아하. 본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자격을 낮췄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 교수였으니까 뭐 외압을 행사할 만한 지위는 아니었으니 전 이 부분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금 어쨌건 예.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 지금 이 둘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야당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청문 보고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죠. 여기는 본회의 표결 필요 없으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빼느냐 예. 가지고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될 상황이 아닐까 근데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역 의원들이 나오셨을 때 자유한국당의 정모 의원이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그전에는 다운계약서가 부동산 가면 부동산에서 권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화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정 의원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기억에는 다운계약서가 불법화되기 이전 거는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워낙 부동산에서 뭐 왜냐면 그렇죠. 사는 사람도 내가 이럴 때 팔면 사는 사람도 나 이 다음에 세금 좀 적게 내야 되니까 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양자가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니까 불법화된 이유가 또 문제 아니냐. 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예. 지금 이 동네 근처긴 한데 99년도인데도 1억 9천 정도. 강경화 김상조 네. 지금 나온 문제가 뭐 있나요? 강경화는 일단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하는데 이제 거짓말 논란이 나오는 거죠. 아, 위장전입 거짓말.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의 문제는 이제 지나갔고 예. 이제는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것 같아요. 저는. 친구 집이라고 친척 집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에 나와서 예. 나 사실은 우리 딸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예. 내 모교에는 위화여고에 보내고 싶다. 그래 애가 적응하지 않겠니? 그래서 아하. 내가 나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당시 교장 선생님이 내가 부탁을 해서 위장전입했어. 나 잘못했는데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줘. 예. 앞으로 일 잘할게라고 하면요. 한국 사회 정서상 그거를 비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더군다나 관례 아닌 관례로 교육 목적 위장전입에서 좀 이렇게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도 빡 몰아하기는 애매하다고요. 근데 또 친척집인데요? 그랬다가 알고 봤더니 나 몰랐는데 남편이 그랬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때 위장전입 나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걸로 이제 굉장히 비난을 많이 그때 받았거든요. 또 위장전입이 셌었잖아요. 부동산 투기니까. 부동산 투기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랬어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무슨 뭐 나 누군 사는지 몰라. 뭐 알고 봤더니 뭐 거의 뭐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거기 뭐 이화여고의 관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거기 전세권자는 이화여고의 전 교장 얘기였다고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얘기가 이제 복잡하게 섞이기 시작을 왜 하네. 심플하게 해명하고 그냥 잘못했다 하지고 자꾸 거짓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버린다고 봐요. 전 90% 확률로 버린다 한 표.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보도도-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도도 나오고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예. 마치 그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화 내정자가 연락을 취해서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하. 벌써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해낼 만한 분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강경화 내정자가 거짓말한 사실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을 했었을 때 본인은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남편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친척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자기가 거예요. 해외 나갔을 때 남편이 해외 친척집이라고 나갔을 때. 얘기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또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그게 친척집인지 지인 집인지까지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세요. 누구는. 예. 그런데 그 위장 전입 사안 자체가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으니까 그게 누구 집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아. 전입 신고는요. 그냥 가서 본인이 동사무소 당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줘요. 그냥 주소만 있으면 받아줘요.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위장 전입이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 편지가 우리 집으로 오네요. 내가 허락도 안 해줬네. 이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한 분 있는 분이 17년 동안 있었어요. 누군지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가가지고 나 담보 설정할래요. 그랬더니까 당신 집에 2사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게 나온단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당사자인 그 행정부에서조차도 걸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거는 몇 명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정부 초기, 노무현 정부 초기, 뭘 달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몇 명을 예. 이제 낙마를 시켰다고요. 총리 아니고 장관 후보자도.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도 몇 명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다라는 것도 아마 본인도 짐작을 했어요. 다 되면 좋지만. 예. 근데 지금 강경화, 김상조 같이 나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상조 후보자가 전 더 크다고 봐요. 근데 김상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예. 왜? 버리면 공정경제나 본인의 경제력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경제 정책이죠. 그럼 버릴 수 없고 그건 누가 버리겠어요? 예. 어차피 현 정부의 외교는 문정인 특보 중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만일의 경우 저는 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지지난 시간서부터 전 의원은 예. KBS 있을 때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외교가에서 자기가 일본에 그 KBS 기자로 나가 있었습니다. 네. 외교가에서 특히 한일 관계에서 강경화 이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것 자체만도 한일 외교 문제에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극한 찬양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본인이 지금 당장 그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을 바로 아직 외교부의 내정자 상태지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엔 3대 사무총장이 다 탐냈던 분이다. 그렇죠. 라는